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요즘에 나이 많으신 기업체 영감님들을 좀 만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영감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선거 이미 졌다.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예. 이재명이가 얄밉긴 해도 기성 정치인들 쳐내는 거 보니까 국힘보다 낫다. 이런 얘기하면서 비명계 쳐내는 거에 대해서 신문에서는 그렇게 비명계 쳐내고 비명행사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영감님들은 그 쳐내는 걸 되게 또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친명 비명 이렇게 하면서 비명계들 쳐내는데 보니까 꼴보기 싫었던 놈들 잘 쳐냈다면서 이렇게 오히려 좀 후한 점수를 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보수 할아버지들인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명계 쳐내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힘이 지금 선거를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영감님들 얘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시간에 반전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카드가 없는데 그 카드 중에서 가장 유효한 카드는 공매도 개혁이라든지 또는 금투세 폐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쓰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50석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170, 180 이렇게는 안 되고 과반수 지금 300석이니까 과반수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말하자면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선거가 지게 생겼는데 지금 체면이고 뭐가 있어요. 금융카르텔이나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선거 지면 식물정부야. 예, 선거 지는 순간 식물정부고 잘못하면 탄핵돼요. 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금융카르텔한테 하는 게 낫습니다. 린치당하는 게 나아요. 금융카르텔들이 또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한테 죽느니 차라리 금융카르텔한테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한증권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금투세 개혁을 폐지를 진행을 하는 걸 공언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카드가 결국 핵심이 아니겠냐. 그리고 이제 빨리 공매도 전선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삽시간에 분위기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금융개혁 관련된 이슈가 없어서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너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약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재명 욕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처음 욕할 때는 시원했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질리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이재명도 사실은 내용이 없긴 한데 이재명은 내용은 없는데 공천을 잘랐잖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오래 해먹었던 4선, 5선 해먹었던 사람들을 다 내보냈으니까 일단 싹 봤을 때 뭘 한 것 같잖아. 일단 뭔가 자기가 있다, 자기. 근데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 기성정치인 내보낸 것도 별로 없고 현역 의원들 그냥 그대로 다 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안 한 느낌이에요. 뭔가 자기 한 게 없어, 자기. 그냥 기존에 했던 거 그냥 하고 이런 거니까 말만 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개혁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껍데기를 벗기는 거잖아요. 혁신, 개혁. 그러니까 껍데기 벗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아버지들 얘기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근래 이제 할아버지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진미 오징어 같은 회사보다 좀 크고 그리고 오뚜기보다는 조금 작은 정도의 식품회사의 이제 회장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또 뭐냐면 이야기를 쫙 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다 4, 50년 정도 이제 기업 운영하면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친인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는 뭐 오랫동안 거래했던 거래처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엔 자기가 이제 본인들이 그 회사를 이제 딱 이룰 때만 해도 상당히 고마웠던 사람이고 또 반대로 또 많은 이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도 나이가 먹고 거래처도 여기도 나이가 먹으면서 처음에 한 30대 때 만나서 지금 한 60이 넘은 거야.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뭐 고마워도 해도 서로 고마운 거지 원래 따지면. 왜? 서로 밥 먹고 살았으니까. 응? 많이 좀 배려해주고.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서로 막 배려해주고 돈 문제로 서로 이렇게 막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 상당히 그 신뢰와 우정이 쌓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힘들 때 밥 먹고. 왜냐면 그 덕분에 30년 동안 애들 키우고 어떻게 보면 뭐 각 나름대로 노후 준비도 하면서 한평생 산 거 아니야. 그러면 보통 그렇게 되면은 내가 우리 그 김 회장님 때문에 내가 상당히 좀 밥 먹고 살았다. 내가 그동안 참 고맙다. 응? 그동안 그 30년 정도 우리 업체가 납품업체가 납품 받아줘서 고맙고 대리점이 정말 납품 받아줘서 내가 그 업체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는 거야. 이 회장님 얘기는 뭐냐면 오랫동안 뭔가 이렇게 납품 받아주고 또는 이렇게 거래해주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돈 거래 오래 해가지고 서로 막 매출 늘어가고 했으면 서로 막 고마워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고마워하면서 인사하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가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 다 뭐다? 마지막에 갈 때는 본색이 드러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금 자기들한테 이제 뭔가 아쉬운 일이 벌어진다거나 또 뭐 약간 이전보다 못한 어떤 그런 조건을 내밀 때가 된다 그러면은 지난 30년 동안 아무리 좋은 관계하고 좋은 상황이 유지됐다 하더라도 바로 안면이 몰수되고 지난 30년간의 어떤 우정도 다 깨지고 그리고 이제는 뭐 이판사판 이런 생각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나이가 50이지만 60, 70대 신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참 허망하게 느껴지겠구나. 특히 이제 그냥 집에서 놀고 뭐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은퇴해가지고 뭐 집 근처에서 뭐 사업하고 이런 분들 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30대부터 이제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사업을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업이 영속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또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얼마나 뭐랄까요? 좀 참담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삶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무게가 그리고 또 이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환멸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뭔가 가진 게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불킥 하는 이유가 뭐 돈 없고 뭔가 이게 사업체 같은 것도 없고 뭐 이런 건물 같은 거 없으면 오히려 막 진짜 막 밤마다 후회하고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더 뭔가 좀 뒤통수 맞은 것 같고 배신감 느끼고 이런 분들은 뭔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가진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서운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오랫동안 돈 관계로 엮여진 어떤 그런 관계가 상당히 어떤 돈 관계이기 때문에 더 고마운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정말 그것 때문에 어려울 때 이 업체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밥을 먹고 산 그 관계인데 얼마나 고마운 관계야. 사실은 뭐 말뿐인 관계보다 뭐 조금이라도 돈적인 이익이 되는 관계가 훨씬 더 좋고 되게 반갑고 어떻게 보면 절실하잖아요. 그 절실한 관계면은 그걸 30년 동안 유지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엄마 부모 자식보다 훨씬 더 끈끈한. 왜? 부모 자식은 서로 뭐 물론 천륜이지만 뭐 모든 부모가 모든 자식을 다 걷어먹이진 않잖아요. 또 반대로 모든 자식이 모든 부모를 다 걷어먹이는 것도 아니고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 형제보다 나은 어떤 관계란 말이지. 왜? 금전적으로 도와줬으니까. 근데 그 금전적으로 아무리 도움 관계가 됐고 그런 관계가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 이 금전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로 끝나는 그런 돈 관계는 없다. 이 얘기는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을 그냥 단면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뻔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도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작가가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그런 내피셜로 얘기해 준다 그러면 그건 정말 그냥 뭐 그런가 보다는 건데 삶을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뭐 광장시장에서 순댓국을 뭐 330년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도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에요. 아니면 뭐 강남역 같은 데서 해장국을 뭐 40년 팔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뭐 건물 지고 뭐 그러잖아. 그러면 뭐 그 해장국 살면서 뭐 납품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같이 성공하는 거지. 같이 성장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마지막에 뭔가 수틀리는 일이 벌어진다거나 약간 좀 뭐 어떻게 보면 정리해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할 때는 아주 냉정하게 끝난다 이거야. 그리고 서로 아주 그냥 차마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서운한 말도 하고 그런 어떤 관계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부부가 뭐 이혼했을 때도 뭐 서로 뭐 왼수된다 그러지만 뭐 그것도 물론 서운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 관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그랬을 때 참 서운할 것 같아요. 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뭐 금융 카르텔 이런 것도 갑자기 또 뭐 갑자기 말씀드린 것 같지만 금융 카르텔 같은 것이 왜 서로 그렇게 끈끈한 게 없냐면 이해관계로 있는 것 같아도 끈끈한 게 없냐면 그들끼리도 뭐 그냥 이해만 같은 거지 그들끼리도 서로 경쟁자고 그들끼리도 언젠가는 돈과 연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 바로 그냥 왼수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네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들이 비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는 뭐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금융 카르텔 뭐 누구 뭐 금융권에 누구 뭐 하고한테 뭐 서로 뭐 도움 받았대 뭐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돼. 그 사람들 언젠간 다 뒤에 칼 꽂을 사람들이고 비수를 꽂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염원하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먼저 뒤통수 치란 얘기야. 금융 카르텔 먼저 뒤통수 쳐도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먼저 뒤통수 맞는 것보다 나아. 맞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좋은 관계로 연결되는 돈 관계는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뭐 또 돌고 돌아 금융 카르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돌돌금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 진짜 딱 들어도 정말 그렇겠구나. 돈과 연결된 관계는 좋을 수가 없으면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국민들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관계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믿지도 말고 내가 뭐 돈 관계로 저렇게 됐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해주겠지라고 믿지도 말고 또 반대로 그걸 또 요구하지도 말고 믿어줄 걸 요구하지도 말고 이런 관계가 돼야 이런 어떤 선견지명이 있어야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불필요한 어떤 언쟁에 휩싸이지 않고 또 불필요한 어떤 서운함에 몸서리치지 않을 그런 어떤 현명한 삶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방금 그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한동훈 장관이든 어떤 뭐 이재명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너무 그 금융 카르텔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내가 너무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거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자를 때 이럴 때 자르면 딱 좋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선수 친다 그러면 거기도 날개 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분위기는 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국힘을 지지하긴 하지만, 제가 국힘에 당비도 내고 하지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국힘에다가 뭐 받는 것도 없잖아. 다만 저는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 사람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지하지 않을 뿐이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뿐이지, 민주당이 지금 선거 어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유리해, 지금 현재 상황이. 국힘은 그만큼 지금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 상을 다 차려놨는데도 지금 못하고 앉아 있는 거죠. 왜? 이 보수가 원래 그래요. 보수가 저래서 안 되는 거야. 늘 제가 보수 한심하다 느낄 때가 뭐냐면 보수는 뭔 밥상을 차려도 끝까지 자기가 다 차리지 않고 남이 차려주길 바래. 본인이 어떻게 보면 손에다 피 묻히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 박정희 때처럼 전두환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고 박정희 때처럼 뭔가 자기가 피 묻히고 막 경부고속도로를 뭐네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보수는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그 정통 보수의 어떤 희생정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지금까지. 무작위 결국 뭘 한 게 없어. 예, 뭘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그 얘기 하잖아요. 뭐 했냐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 뭐 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웃기만 하고 셀카만 찍지 결국은 뭐 했냐. 이 얘기 욕먹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뭔가 누구한테 욕을 그러니까 뭘 안 했다고 욕먹지 말고
차라리 욕먹을 어떤 거를 하라 이거야. 금융카르텔한테 욕먹을 뭐 공매도 개혁을 한다든지 신난 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해가지고 막 정말 신한증권 그 뒤로 막 금융카르텔들이 막 와서 막 밤마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런 거, 그런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하라. 내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국민들한테 욕을 안 먹는 거야. 근데 이건 반대로 그런 걸 안 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들 국회의원들한테 엄청 욕먹었잖아요. 뭐 박용진이네 뭐네 지금 다 지금 컷오프 돼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서른이네 다 막 튀어나간다고 그러고 이낙연이네 뭐네 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국민들한테 욕을 안 먹는 거야 지금. 그래. 그러니까 욕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내가 여기서 일단 먹어야 다른 데서 안 먹는 거고, 다른 데서 여기서 안 먹으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안에서 지지고 볶고 욕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도 안에서 욕을 먹어야 되는데 밖에서 욕을 먹으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야 이종섭이네 뭐니 이상한 사람도 이종섭이 형님 그거 저 서운합니다 이렇게 욕을 먹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자기 측근들한테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자기 친윤들한테 욕을 막 먹고 친윤 비윤이든 뭐든 그 사람들한테 욕을 막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다 넘어가고 그냥 뭐 친박이든 친이든 뭐 옛날 사람들 다 그냥 끌어모아서 이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여기서 저는 국힘을 지지한다 해도 지금은 뭘 잘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제가 또 이제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동관계로 엮여진 관계는 끝까지 좋은 관계는 절대 인류 역사상 없었고 어떤 할아버지도 거기에 대해서 동관계로 엮인 관계가 끝까지 잘 되는 관계는 없더라.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오히려 안 엮인 관계는 끝까지 가. 왜? 어차피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차라리 주려면 그냥 주라는 얘기가 그 얘기 나온 거예요. 빌려주지 마라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보시는 청년들도 그렇고 어쨌든 동관계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또 저 기업하고 우리 기업은 바로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너무 믿지도 말고 그렇다 너무 또 의지하지도 말고 또 너무 또 견제하지도 않은 그런 관계로 가시고 그리고 또 이거 즈음해서 빨리 그 국힘은 새로운 어떤 금융기업 관련된 정책을 빨리 내고 그리고 누구한테 이해관계에 막 쌍욕 먹을 일을 해야 돼 지금. 그래야 국민한테 욕을 안 먹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민주당이라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해줄 수 있다면 이재명 대표도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금융기업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특히 금투세 이런 거 지금 다 폐지하는 거 찬성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공매도 개혁 이런 거 전산화 이런 거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내민 그 전산화 문제 있잖아. 그거 만약에 해주면 이재명 대표도 아마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상당히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